말도 많고 탈도 많은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뉴스 보신 분들 뭐 BI 관련해서 이 마약 관련된 이야기로 참 바람잘 날 없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SM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악재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 사실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이 악재 속에서 엔터주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까요? 근데 SM도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스튜디오십 코드, 발음하기도 더럽게 힘들어 진짜. 스튜디오십 코드, 하여튼 그냥 코드로 그냥 제안할게요.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SM도 그렇고 지금 그 YG엔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다 주가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라 얘기하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승리 하나로 끝날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구속이 안 되면서 그 실질 심사에서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되게 되면서 넘어갈 듯 했는데 지금 그 타겟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타겟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총대 맬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총대 맬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음모론인데 지금 승리를 건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연결고리를 가져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윗선까지 어디가 청와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윗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정권에 있는 어느 청와대 인사란지 중요인사가 엮여 있다라면 이 수가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칼날이 조금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양현석이다. 근데 참 연예계 쪽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우리가 말하는 저 윗선 같은 게 있잖아요. 상류층들. 비리가 솔직히 많아요. 그 최근에 JTBC 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순위를 매겨보면은 상에 와 있는 게 그거 아시죠? 스카이캐슬. 맞아요. 봤죠? 네. 그거 저도 재밌게 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건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품위 있는 그녀. 그것도 시청률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냐면은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류층의 어떤 비리예요. 상류층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만큼 지금 연예계도 그렇고 상류층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 그걸 건들게 되면은 엔터주 연예계 쪽뿐만 아니라 뭐 정치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공무원계까지 건들게 되면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칼날을 지금 좀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이슈를 부각시키고 승리 이슈를 제가 봤을 땐 조금 이렇게 사그라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채팅창에도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그 코코님이 승리가 완전 베테랑 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 승리가 어찌보면 베테랑 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사 칼날이 못 가다 보니까 이제 틀어가지고 양에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대멸 참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론을 승리 쪽이 아니라 좀 반대 좀 틀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승리 이슈 이 부분을 어쨌든 완전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했지만은 지금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은 뭐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칼날이 좀 바뀐 거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마무리되려면. 책임질 근데 그게 사람이 승리가 아니다. 그렇죠. 총대 멜사 좀더 노잼은 총대가 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모 골프장에 재벌 2세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낄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근데 솔직히 마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 같은 마약은 아니더라도 공견하게 그 엑스터시라는 게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엑스터시 이게 뭐 흥부제 같은 그런 건데 그것도 마약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견하게 그런 룸이 그 소위 말하는 클럽이라는 이름에서 공견하게 이게 유통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이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사건이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그 YG 엔터테인먼트 승리 이슈가 승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마약 이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이슈 쪽으로 좀 크게 가가지고 이 승리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예계라든지 그리고 재벌 2세라든지 정치계 쪽으로 칼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안 두드릴 수가 없어요. 어쩌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규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 리스크가 계속해서 YG 엔터 쪽에서 발목을 잡게 되면 전반적인 엔터 분위기를 안 좋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 자산운용에서 이수만 회장의 자회사에 대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모르겠니 올려주셨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저는 이거 왔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좋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주주로서 기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주로서. 근데 그 부분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정 요청으로 끝이 나야 되지. 이게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로 가게 되면 경영 간섭으로 가게 돼요. 경영 간섭. 그러면은 자 만약에 보세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근데 스튜디오식 코드가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만약에 친하다 치고요. 친하다고 칠게 친하다 이게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서 친하다고 치고 뭐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랬어요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정 요청이잖아요. 시정 요청을 떠나서 그냥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쳐가지고 에이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기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 간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게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이 뭐 할 때마다 계속하면 태클을 거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주주한테 좋을 수가 있는데 이걸 행정주의 펀드가 나서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간섭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SM 같은 경우에 지금 KB 자산운용에서 자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자회사 일감도로 일감 몰아주기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뚜기에서 오뚜기 되게 시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4개 회사 중에서 2회사가 대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0%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가뚜기 하고 그렇게 시켜주는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 어찌 보면 조금 간섭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지적들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고 난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저는 대한항공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항공의 그 엄마라든지 딸들의 행동은 제가 볼 때 무조건 100% 잘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돌 플러스 아이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로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해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다라고 봐요.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그렇게 뭐 이건 안 좋은 사례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고 건전하게 어쩌면 기업의 잘못된 것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계속 만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상업펀드든지 헤지펀드였던 공익이 될 수 있을 만한데 그러니까 저는 엘리엇 같은 이런 애들 진짜 저는 양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 엘리엇이 얼마나 양아치냐면은 아르헨티나가 부도가 날 때 아르헨티나 군함에다가 빨간 딱지 붙인 애들이에요. 나라가 부도났는데 거기 가가지고 빨간 딱지 빨간지 붙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기업 사냥꾼이야. 명목상 상업펀드지만은 어떻게 보면 얘들은 진짜 기업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할 때도 거기서 지니까 사회이사 그 등기사항과 사회이사리 2개를 주고 가지고 온 현금에 대해서 절반을 배당으로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미쳤어요. 그걸 들어주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발을 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타깃이 된 거고 현대차 타깃이 된 건데 걔들한테 소위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좀 배당을 좀 뽑아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된 거야.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부지 기수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좀 저는
기업들의 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쁜 점들은 지적을 하되 앞으로 이런 공격들이 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조금은 잘못된 것에는 제재를 하고 벌을 주더라도 기업을 조금 그래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 많이 하락했는데 담을까요, 말까요? 요것도 지하 4층 보고 들어갔다 지하 12층 나올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매수 안 할 것 같아요.